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오늘은 안필드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리버풀의 경기를 짚어보면서 리버풀이 어떤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서 승리를 챙겨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역삼각형 형태의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로버트슨을 대신해서 치미카스가 나오고 가정사로 빠진 디아즈를 대신해서 조타가 출전했습니다. 엔도가 있지만 역시나 메갈리스터를 6번 자리에 기용했고 소보슬라이와 흐라벤베르가 중원에서 위아래로 오고 가며 경기 전체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안필드에서 리버풀을 만나면 내려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드업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아놀드를 메갈리스터와 같은 라인에 배치해서 3위 빌드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살라와 조타를 넓게 벌려서 수비를 끌고 나오면 그 벌어진 공간으로 소보슬라이와 흐라벤베르가 박스 침투를 할 수 있겠죠. 밀집 수비를 뚫을 땐 아무래도 밀집 수비 속 사이 공간을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공간을 공략하기에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 리버풀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조타가 사이드 쪽으로 바짝 벌려 있습니다. 그럼 노팅엄 수비는 조타를 따라가게 됩니다. 수비끼리의 횡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중원에서 누군가 침투하기에 알맞은 공간이 형성됩니다. 흐라벤베르가 가운데로 넣어주고 자신은 저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아직도 수비 라인끼리의 횡 간격이 좁혀지지 않은 노팅엄입니다. 흐라벤베르는 수비를 달고 빈 공간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메갈리스터는 살라에게 공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살라의 플레이메이킹 기질이 발동되는데요. 살라는 흐라벤베르가 들어가는 것에 맞춰 방향만 바꿔 툭 돌려줍니다. 따라오는 센터백의 커버로 인해 리버풀은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서로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밀집 수비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전부터 이어지는 흐라벤베르의 박스 타격 내지는 박스 침투 능력을 알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또 리버풀은 노팅엄의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해서 크로스 공격도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리버풀 공격진들의 제공권이 괜찮기 때문이죠. 키는 크지 않지만 위치 선정과 헤더 능력이 좋은 조타, 장신인 흐라벤베르와 누네즈, 그리고 소보슬라이, 게다가 박스 안 세컨볼에 대한 기형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는 살라까지 박스 안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자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인데요. 지금은 조타 대신 치미카스가 들어가긴 했지만 막강한 제공권을 가진 선수들이 다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아놀드의 크로스가 길어서 골키퍼에게 잡혔지만 이 장면 말고도 흐라벤베르와 소보슬라이를 박스 안에 놓고 크로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꽤 여러 번 나왔습니다. 또 리버풀 축구에 있어서 큰 기둥을 저는 기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방에 있는 쓰리톱이 모두 발이 빠른 선수들이고 공수 전환을 하는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공격진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마무리가 됩니다. 게다가 아놀드의 롱킥 한 방이나 소보슬라이의 보름방까지 더해진다면 더 강력한 기동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반 38분에 노팅엄의 센터백 무릴로가 무리한 드리블을 시도하다가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의 협력 수비에 공을 탈취당하고 맙니다. 바로 메갈리스터가 살라에게 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살라가 끌고 가는 상황에 3대2 상황이 되고 리버풀은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습니다. 여기서 누네즈의 움직임을 아주 칭찬하고 싶은데요. 살라의 진행 방향과 X자로 뛰는 이 움직임 덕분에 살라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누네즈가 가는 방향대로 패스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수비수는 골대와 등을 진 상태고 누네즈는 골대를 보고 뛰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은 누네즈가 공을 잡으면 수비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누네즈를 보는 척하면서 살라가 직접 공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럼 살라는 슈팅할 기회가 열립니다. 마지막은 반대쪽에 조타에게 주는 것입니다. 양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타이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은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라는 누네즈를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누네즈도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팝포스트 보고 슈팅을 수행합니다. 골키퍼가 누네즈의 공을 쳐내지만 이 공은 조타에게 흐릅니다. 조타는 이 공을 가볍게 골대 안에 집어넣으며 리버풀의 선제골을 만들죠. 중원의 타이트한 압박과 리버풀의 빠른 공수 전환으로 이루어진 골입니다. 리버풀의 빠른 공격 전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습니다.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역습 상황인데요. 반다이크가 멀리 걷어낸 공을 조타가 소보슬라이에게 열어줍니다. 소보슬라이는 본인의 장기인 빠른 보름반을 이용해 쭉쭉 치고 들어갑니다. 살라에게 공을 내주고 본인은 센터백끼리 벌어진 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장면 역시 현대 축구에서 자주 나오는 기회를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소보슬라이가 안쪽으로 선수를 끌고 들어가면서 살라에게 직접 슈팅과 패스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제공합니다. 살라는 여기서 패스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소보슬라이는 혼자 열려있는 누네즈에게 공을 줍니다. 누네즈는 왼발만 갖다 대서 안쪽으로 마무리합니다. 2대0을 완성하는 리버풀입니다. 소수의 공격진으로 어떻게 퀄리티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역습 상황이 시작되자마자 달려나가는 공격진과 기동력을 전달해주는 미드필더까지 리버풀의 색깔을 한 번에 보여준 골입니다. 리버풀은 2대0이 되었으므로 이젠 무리해서 중원에 수를 늘려 빌드업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전반전보다 서로 간의 간격을 좁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공을 뺏기면
하면 주변에 있는 선수가 재빠르게 지원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습 방지 장치를 해놓습니다. 역습이라는 건 결국 상대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역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뺏기자마자 타이트한 압박을 시도합니다. 측면 쪽 공간에 몰아넣다가 결국은 골키퍼에게 공을 돌리게 되고 학포의 압박으로 인해 골키퍼는 다급하게 공을 걷어냅니다. 이 공은 맥알리스터에게 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노팅엄은 공을 다시 탈취할 때까지 계속 수비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리버풀에겐 역습의 가능성이 줄었다는 의미겠죠. 이게 바로 리버풀이 중반을 안정적으로 넘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골키퍼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역습 시에 살라의 추가 득점으로 3대0을 만듭니다. 그 이후에 골대를 맞는 등의 위기가 한 번 있었지만 그 외에는 편안하게 후반이 마무리되면서 경기는 종료됩니다. 안필드에서 리버풀의 경기를 보면 대부분 이런 흐름입니다. 라인을 엄청 올려서 상대 선수들을 바짝 눌러놓고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전방 선수들의 퀄리티 있는 마무리로 점수를 벌려놓은 뒤에 그 이후에도 주도권과 소유권을 잃지 않으면서 변수 없이 끌고 갑니다. 리버풀은 잘 되는 팀의 공통점을 경기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프리미어리그 빅6를 위주로 매주 분석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비슷한 영상이 앞으로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멋지고 잘생긴 형님들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잘 되는 팀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70분 넘은 시간부터 주전급 선수를 빼주고 서브를 투입해서 경기를 종료시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나오면 그냥 일반적인 팀일 수 있는데 잘 되는 팀은 이런 경기가 계속 쌓입니다. 이런 경기의 누적은 결국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주전들의 체력이 계속 관리가 되고 서브 선수들은 경기에 지속적으로 출전하며 감각이 유지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즌이 흘러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주전이 폼이 올라와서 주전, 비주전의 갭이 줄어들거나 비주전도 올라오지만 주전은 관리를 더 잘 받아서 갭이 더 벌어지거나 어쨌든 저점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홈 경기에 리버풀에게서 이런 장면을 특히 많이 봤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홈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선두권은 빡빡한 승점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안필드에서 받은 힘을 바탕으로 리버풀은 선두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